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반도체 전문 채널로서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가 27일부터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최악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한 수인 이유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수 1만도 가능하고 이제 반도체의 장기 상승세가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2029년까지 2031년까지도 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배의 레버리지 ETF 그것도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이거를 발행을 한다는 게요. 참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누구나 쉽게 레버리지의 세계로 뛰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신용을 안 쓰는 사람도요, 이 두 배 레버리지 ETF 교육을 받으면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교육을 하니까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변명이죠.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뭐 이 신하균 배우가 어떤 영화에 나와가지고 뭐 보급형 똥의 시대 내가 다 만들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급형 레버리지의 시대 다 만들었거든 이거 몰빵 투자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레버리지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쪽으로 더 자금이 확 쏠리겠죠.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선전하는 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ETF 매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요. 요거 이제 구조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L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조성자죠. 증권사가 보통 하는데요. ETF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고 시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호가를 촘촘하게 해야 되거든요. 증권사에서 이제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면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매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증권사에서는 이제 ETF를 팔게 되면 파생으로 해칭을 하거나요. 아니면 현물 수요를 바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과정은 좀 복잡한데 급하니까 이제 파생으로 해증을 하고 나중에 해무 수요를 해야 돼요. 직접 시장에서 사야 된다고요. 걔한테 판 것만큼. 근데 두 배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생하고 해물하고 섞어서 두 배 매수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해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또 삼성전자 주가가 증가하니까 ETF를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야 진짜 급하다 더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ETF 가격도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순응적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게 장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좋겠죠. 하지만은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ETF 매도가 갑자기 증가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물 매도를 해야 되겠죠. 두 배로. 그래서 ETF 가격이 빠지면 이게 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반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ETF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본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손실 규모가 더 커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선순환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꼬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급 이야기라면 신용잔고라고 있죠. B2라고 하는데 빚내가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예탁금하고 비율을 저희가 좀 많이 봐왔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 신용잔액뿐만 아니고 이 ETF 시총 이번에 ETF가 발매된 게 여러 회사에서 발매되지 않았습니까? 삼성자산운용가하고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일 크거든요. 두 회사의 설정액을 보니까 3조 원이 훨씬 넘던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중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마 시총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시총이 늘어나면 나중에 그거를 맞춰야 됩니다. AUM이라고요.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자산운용사가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자산운용사가 하는 건 아니고 자산운용사는 신규 자를 발행을 하는 것 뿐이고요. 전반적으로 AP하고 LP가 개입을 해서 AUM하고 시총을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1:1 매칭은 안 되는데 어쨌든 시총 이꼴 AU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ETF 시총이요 레버리지의 기초인 만큼 이걸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탁금은 나눠가지고 비율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해운 영상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파생 전략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시장이 언제쯤 고점이 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좀 복잡하죠.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두 배 레버리지 ETF를 도입함에 따라서 수급이 꼬일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논리는 간단한데 증권당국이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상품을 허가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게 리밸런싱이라고 있거든요. ETF 자산운용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장막판에. 이게 이제 1대2의 비율 아닙니까? 하다 보면 1대2 비율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막판에 일변동성이 증가합니다. 여기는 막판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점이죠. 그리 되면은 이제 본질 가치하고 상관없이 ETF 때문에 전체 시장의 주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가요, 종가는 큰 변동이 없는데 워낙 왔다 갔다 하게 됐을 때 ET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손실을 보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거래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 달 내내 가지고 있는데 거의 뭐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죠. 하지만 ETF는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해칭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하고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개인한테 전가가 되죠.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나중에 ETF 안 하겠다고 던져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구축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중 자금이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빨려 들어가는 와중에 그 집중의 어떤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ETF 두 배짜리 나오니까 긁기로 가지 뭐하러 중소형주 사냐 이겁니다. 짜릿짜릿하고 잘만 하면 두 배를 먹는데 왜 중소형주 사겠냐 이런 이야기죠. 심지어는 삼성전기도 아침에 보니까 170만 원 갔다가 160만 원까지 보합으로 내려졌다가 다시 또 막판에 반등을 하던데요. 삼성전기도 영향을 받을 만큼, 삼성전기는 중형주라고 하기도 힘들잖아요. 대형주 중에 대형주인데도 이 블랙홀과 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중소형주라고 해서 진짜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수급 붕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면목이 있을 겁니다. 외국에 나가는 두 배 ETF를 찾아서 나가는 자금을 한류시켜서 환율을 안정시킨다 이런 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투자 비중 제한에 걸려가지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데 약간 뭐 숨통을 틔워주겠다. 외국인들이 이걸 두 배짜리 ETF를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발표는 외국인들도 유치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제한적인 효과이고요. 이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하에 시장을 좀 망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감사합니다.